네, 노후 여러분, 환우 여러분, 노후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우신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시각에 장애가 있어서 책을 못 보시는 분들, 작가가 직접 읽어드리는 독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애국지사로 3.1 운동을 배후에서 33인을 선임해 세우는 등, 또 독립협회를 서재필, 이승만 이런 청년들에게 앞에 나와 일하도록, 이분은 그때 당시에 관직에 있어서 그 대표 이런 걸 처음에 못할 자리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야 된다. 이분의 일생은 아주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우리, 그리고 또 상해 정부가 생기기까지의 아주 태동기의 중요한 역사 자료로 이분의 일생만 한 분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대부분들, 이분은 78년 사셨는데 단명들 하시고, 아무튼 그 중대한 시기를 사신 애국지사 이상재 선생의 일대기를 제가 5권을 썼습니다. 5권은 국내에서는 애국지사 일대기로는 최장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 1권을 각 15부씩 돼 있는데 읽어드렸고, 읽어서 영상에 찍었고, 이제 2권을 박미소 제 손녀딸 같은 어린 제자, 우리 KMC 어린이 리포터와 같이 1, 2부를 읽어드렸고, 이제 오늘은 3부가 되겠습니다. 배경 영상은 편집을 안 한 대전 대동천 풍경, 만인산에서 저 둔산동으로 흘러내려오는 하천인데, 거기를 제가 치과에 가면서 이렇게, 이런 풍경이, 저는 장차 이제 미국에 가서 살다 죽을,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아직 미국에 사니까 이거를 이제 그때 자세히 보려고요. 이런 풀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이러는 영상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말은 없고, 말은 있는데 줄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 영상은 대전천으로 이어지는 제가 교회에 가는 길.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게 노령화 현상인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뭐 한장하게 예쁘고, 예, 모든 사람이 다 존귀스럽게 보이고 귀하고,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안고 가는 거 보면 참 젊어서, 그땐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고, 나무 하나, 풀 하나, 돌 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서,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자연 풍경과 더불어서 이제 제 3부 3년 만의 귀향, 이런 제목 아래 귀가한 죽천, 어른 월남과 어린 상제, 고향에 가지 않으리라, 12년 세월 속에 묻힌 이야기들 1, 2, 이렇게 구성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귀가한 죽천. 죽천이 집에 오니 밤 10시, 해시가 넘어섰다. 이번에 전무기 안에 가서 나 귀가했다 하고 사랑채 월남과 이야기 좀 하고 든다 하게 죽천은 오자마자 월남에게로 왔다. 월남, 아직 주무시지 않는가? 예, 대감마님, 늦게 잘 것 같습니다. 월남은 방 안 가득하게 책을 펼쳐 놓았다. 뭘 이렇게 열심히 보셨는가? 일본 지도하고 일본에 관한 책들입니다. 일본만 아니고, 와, 뭘 이렇게 잔뜩 벌려놓고 보시는가? 예, 밤인지 낮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니까 공부가 세월을 잊게 합니다. 해시 넘었지요? 그러네. 근데 월남, 부르고는 말을 잊지 않는다. 예,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아닐세.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만죽천이 딴청을 한다.
다름이 아니라 전하께서 들라 하셔서 편전에서 이제 나와 늦었다네. 그리고는 다시 또 입을 닫는다. 바라보던 월남이 묻는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 상관. 글쎄, 뭐 무슨 상관이랄 것은 없고 하더니만은 월남, 집 생각 안 나시는가? 화제를 돌리는 눈치다. 집이요? 하하, 저야 집을 잊은 사람이라 집 얘기만 하면 쥐구멍이 어디냐입니다. 참 무심도 하다 할 거예요. 해서 하는 말인데, 자네 집에 좀 다녀오게. 집에 갈 새가 없습니다. 대감께서 제게 언제 짬을 주셨습니까? 하하, 그랬던가?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신종황후도 자경전에 불나고 나서 창덕궁으로 가셔서는 많이 잠잠하시고, 대원근 대감께서도 이제는 지치셨는지 좀 조용하시네. 문제는 개화파가 맥을 못 추니까 그게 문제일세. 박규수 대감님이 돌아가시니 뿌리가 빠져 사람 시들할 수밖에요. 한제 박규수 대감 생각일랑 이제 접으시고, 거기 드나들던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같은 청년 인재들을 어찌 등용하실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옥균이나 박용호가 저대로 말 사람들은 아니야. 당연한 사상이고 참 애국자들인데 좀 강직한 면이 있어. 조금만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급하게 구부리면 부러지지 않겠는가? 자네 말대로 깨가 있어야 하는데 열정만 너무 뜨거워. 맞습니다. 그러니 강화도 조약대로 하자고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무토는 목을 조이고 나서니 통리기무함은 아무니 어서 안정돼야 전하께서 편히 침수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편히만 주무신다면 신하된 자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전하가 편치 못하시니 백성들이야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맞습니다. 대감께서 나서셔야 하는데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구먼. 자네 시간이 없으니 속히 고향부터 다녀오시게나. 시간이 없다니요? 없어. 그러니 고향부터 다녀오게. 한 보름 넉넉하게 다녀오시게. 시간이 없는 것은 무엇이고 보름 동안이나 다녀오라. 앞뒤가 이상합니다. 이상할 것 없네. 자네 고향 다녀온 지가 2년은 됐지? 2년, 3년입니다. 그래도 대감께서 늘 본가 처자들 식량 걱정까지 해주셔서 굶지는 않사오니 제가 고향에 간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대감마님의 수종을 들기에 공부를 잘해야 보답이지요. 이번엔 다르네. 자세한 건 다녀와서 얘기하기로 하고 서둘러 다녀오게나. 정말 시간이 없어. 영문을 모르겠사오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다녀만 오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다녀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처자를 한양으로 모셔올 때까지 못 만날지도 모를 일이니 모셔올 연구도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제 몸 주단도 못하는데 언감생심일 따름이지요. 내 죄가 많네. 진즉에 어디 자리를 잡아주었어야 하는데 그만 내가 내 욕심만 너무 부린 모양이야. 아닙니다. 대감마님, 어떤 자리에 간들 그게 제 목적도 아니고 대감마님의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오리라고 믿어 저도 서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아직도 가야 할 학문의 길이 멀고 정사를 아우르는데 일조할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으니 이렇게 온 방안을 책으로 채우며 밤을 새우는 거지요. 그동안 무리했어. 꼬박 세우기를 한두 번인가. 이제 잠시 다 접고 부모님 뵙고 일단 안심하시라 하시게. 내가 면목이 없어. 다음 어른 월남과 어린 상제. 월남은 내일 아침 한산으로 출발하려다 모레 가기로 했다.
그런데 잠이 들려 할 때 갑자기 어린 시절에 월남 자신 댕기머리를 한 상제가 나타난 말을 건다. 둘이서 육조거리를 다니기도 하고 손잡고 대궐 돌담장길을 걷기도 한다. 어린 상제가 월남을 핥히고 꼬집어댄다. 월남 형님, 한양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뭐 형님? 내가 어쩐 내 형님이란 말이냐 이놈아. 네가 커서 내가 됐으니 따지면 네가 형님이 되는 것 아니냐? 얘기는 매이고 형님도. 형님은 어른이고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고 내가 난데 같은 내가 나를 형님이라고 한다고. 그냥 어른이니까 형님이라고 한 걸 가지고 뭘 따지십니까? 묻는 말이나 대답해 보세요.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내 나이 19살에 왔으니 12년째나 되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희택 아버님 연세가 지금 얼만지나 아세요? 너 날 바보로 보는 거니? 59이시다. 왜? 아버님은 작년에 관할을 그만두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다가 연세도 많아서. 그래, 그렇구나. 벌써 내후년이면 한갑이시로구나. 애들도 부쩍 컸어요. 몇 살인지도 아세요? 그렇구나. 승윤이가 13살이냐? 맞아요. 승인이가 9살이고 막내 승간이가 7살입니다. 그렇구나.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애들은 아프진 않고 잘 큰다고 하더냐? 애들 없니 워효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잘 챙겨서 그 많은 돌림병과 부실한 먹을거리에도 잘 컸어요. 고맙긴 한데 내가 이거 지금 뭐하자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라고 해봤자 희택 아버님의 똥도 못 치우는 풍신이라니 기가 막힌다. 그럼 그런 줄은 아세요? 알지. 그러니까 내가 7살 때 너는 기억하실 것이다. 그때 아버님은 나를 사숙에 보내셨고 11살 때는 봉서암으로 보내셨지. 승리 나이면 봉서암에서 현만 스님한테 한참 공부를 할 때였다. 그런데 승윤이나 승인이는 희택 아버님이 공부라고 시켜는 주시지만 아버님의 눈도 흐리시고 서당에 보낼 형편도 안 돼서 머리는 참 좋은데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겁먹어요. 안다. 그러나 알기만 하다니 면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든 내가 책을 좀 많이 보내주려고 생각만 하고 실천도 못하고 있어. 도대체가 내 월남 형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또 나를 혼구멍이나 내리치 참은 아니겠지? 이게 혼구멍인지 똥구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남 형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벼슬을 나가시든지 과거를 보시든지 했어야지. 그것도 진즉하셨어야지. 나이 30이나 되도록 애들은 셋이나 되고 아내는 쇠가 빠지고 아버님은 늙어가시고 성재는 별반 농토도 없고 애들은 자꾸 나이 들고 승윤이는 월남 형님 같으면 내후년에 장가갈 나이 아닙니까? 에휴. 아니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승윤이를 어쩔 것이며 집이 저렇게 엉망인데도 집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휴, 집 생각, 애들 생각, 아버님 생각 뭘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고요. 못했다 사실. 못한 게 아니라 할 새가 없었다. 그게 말이 되십니까? 아비가 어찌 아무 생각도 없이 나만 편하면 됩니까? 편해. 그래, 편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 형님은 정말 무심한 사람입니다. 남자 나이 30살에 부모를 아나, 철을 아나, 셋이나 되는 자식을 아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까? 나? 세월? 무슨 생각? 뭘 했느냐고? 말을 해보세요. 어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물거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도 같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말을 해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분명 잊지 않았는데도 잊은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가 아니라 진즉부터 내가 내려가든가 아니면 데리고 오든가. 마음이야 꿀떡 갖다 다 핑계대지 말라고 할 테냐? 지금 그걸 따질 때도 아닙니다. 고향집 이번에 가시면 3년 만이 아닙니까? 동네 얼굴 들고 어떻게 가실 겁니까? 성재도 성재지만 재수씨 얼굴은 무슨 낯으로 보실 것이며, 주름꼬리 잔뜩 회인 어머님께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한다고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벼락 돈벌이를 해서 보낸다고 뾰족한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이 100번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지 마세요. 형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내 한 몸 편하다 보니 몸에 베어 가족들을 버린 남자란 말이겠지. 맞아요. 형님이 이래서는 안 되십니다. 내가 어쩌면 좋겠느냐. 그걸 왜 내게 물으십니까? 가서 아버님한테 물으시는 불효를 저지르실 참이세요. 어려에게 물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끔 너만 만나면 말문이 막혀버려. 이것도 아닙니다. 말문 막힌다고 나를 피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대답해 보세요. 대답이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럼 형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12년 동안 형님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너는 말만 하면 나를 숨도 못 쉬게 하는구나. 숨 쉬세요. 그리고 얻은 게 뭔지 말해보세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12년 동안 잠을 잤느냐, 놀러나 다녔느냐, 아니면 술독에나 빠졌단 말이냐. 그럼 한 일이 뭐예요? 공부만 했지. 쉴 때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잠시도 한눈을 판 일은 없다. 공부가 아니면 죽천대감이 나리 쪽부터 국사에 대한 토론만 했고, 죽천대감의 지인들과 나라 걱정만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좋은 신하가 될까 꿈만 꾸었고, 그러느라고 나도 하다 보니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다. 아이, 멍할 따름이야.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죠? 야야, 막 몰아붙이지만 말거라. 왜 나라고 생각이 없겠냐? 생각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야원 저도 할 건 압니다. 형님 일본말 조금 하시는 것, 책이란 책은 동양 서양까지 꿰고 계신다는 것,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 건지 법전에 능하시다는 것, 전 조선 팔도로 손바닥 보듯 훤히 내려다 보신다고 하는 것, 일본 지도를 꿰뚫어 보시고 서양 열강들의 나라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각축과 조선에 대한 속내, 더불어 육조 문신들의 성향 파악과 임금님의 심사를 간파하신다는 것, 권력의 축이 어느 쪽에서 기울고 짜온다는 것, 장차 이 나라가 세계 속에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을 어찌해야 한다는 것, 형님은 높은 산이요 넓은 바다시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세요. 해는 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언제까지 머리만 채우고 생각만 우려내며 살 것입니까? 그러니 넌 뭘 어쩌라는 것이냐? 죽천대감의 사가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너 또 그 소리 하려고 하느냐? 제가 몇 번을 말했지 않습니까?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알지? 다만 잘 먹으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고도 했었지. 그래요. 형님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짐승이란 말과 동격이라는 말은 전에도 했지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천대감과 상의해서 과거를 보세요. 그래야 하는 것은 농사도 안 되고 관리가 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형님이시라. 형님이 과거를 보면 이제는 붙지 않겠어요? 내가 공부한 것은 과거 공부가 아니었다. 천문 지리 과학 같은 접과도 아니고 묵과도 아니다.
오로지 문과였는데 문과라 해도 내 공부는 신화에 관한 전문 공부여서 대궐에서 임금을 모시는 방법밖에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죽천대감에 붙인 경암대감께 매달리시든지 죽천에게 말해서 직을 받아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죽천대감은 나를 놓지 않는다. 그렇다고 죽천이 사욕을 위해 멀쩡한 장정을 썩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죽천은 나보다 한 수가 아니라 백수나 위다. 나라를 맡아야 할 신하가 사명이라면 제대로 된 신하가 되어야 하고 그 길은 하루 이틀 몇 년 안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죽천대감의 깊은 뜻을 내 어이 모르니 백날을 얘기해도 다람쥐 쳇바퀴만 돕니다. 아유,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고향에 가지 마세요. 아물 수 없어 임시 덮은 상처를 긁으러 갑니까? 며칠 생각해보고 사과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직임을 찾아달라고 하고 고향길 포기하세요. 그 말도 일리는 있다마는,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어디로 가서 상제야 상제야. 어린 상제는 자주 월남하게 나타난다. 그럴 때마다 월남을 핥히고 꼬집고 이약을 올려댄다. 하지만 틀리는 말이 없으니 월남은 오늘도 잠들기는 글러먹었다. 다시 일어나 책을 펴지만 이렇게 되면 공부도 안 된다. 뒤척이고 거지반 세우고 나니 새벽 몇해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고향에 가지 않으리라. 월남은 한밤중인 줄 알고 골아떨어져 자는데 누가 흔들어 깨워 일어나 보니 죽천이다. 이것이게 월남 놀라 깨어났다. 어린 상제가 또 괴롭히는가 하여 바라보니 죽천이다. 예, 대감마님, 이 한밤중이 웬일이십니까? 아, 지금이 몇 시인데 밤중이라니. 신시가 다 지나 4시가 됐네. 고향에 가라 했더니 오늘 안 가나? 월남이 자리를 걷고 일어난다. 이부자리를 개기는데 그새를 못 참고 죽천이 말을 건다. 내 밤새 생각해 봤는데 나도 실은 잠을 설쳤다네. 그런데 가는 김에 아예 한 달간 푹 쉬었다가 오는 것이 좋겠네. 예? 한 달이나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 내려가라 한 일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길어야 열흘이고 아니면 이래였는데 한 달이나 가 있으라니 이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가 있으라 하시면 이제 제가 보기 싫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좀 쉬기도 해야지. 별일은 없고 다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려갈 새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아예 머리를 싹 비우고 쉬었다 오라는 뜻일세. 다른 이유로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청 좀 주려고 하는데 왜 또 시비를 걸어? 조반상이 들어왔다. 모처럼 같이 아침을 먹으며 월남이 죽천에게 말했다. 저는 고향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가려고 했는데 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갈 일이 없단 말인가? 왜 그러는데? 가봐야 마음이 편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길어집니다. 아, 왜 그러는가 월남? 아버님도 퇴직하셨고 애들은 부쩍 컸고 아비라는 사람이 그만 고향이나 처자 부모님 생각만 하면 공부도 안 됩니다. 큰아이는 벌써 장가를 보낼 준비를 할 나이입니다. 아우가 애들을 키우고 마누라는 꼴도 아닌데 아버님의 심정은 까맣게 탔을 것이고 그걸 모른다고 내게 알려주자는 것인가? 대감 마님께서 알아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제게 과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만 핏줄의 정은 제 몫인데 제 몫을 못하였으니 생각이 많습니다. 뭔 생각이 많은지 말을 해보시게나. 신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한 고민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눈을 감았지만 잔 것 같지도 않아요. 월남이 괴로운가 보다 싶어 저는 짐짓 할 말을 잃는다. 잘 안다네. 왜 나라고 그걸 모르겠는가. 그러나 안다가도 못하겠으니 나도 편치는 않네. 하지만 남아 입지 일견이면 하사만사 불방이라. 우리가 그걸 몰랐고 우리가 한번 일도작심에 무심했대 생각 없이 허세월을 보낸 일 있단 말인가? 죽천은 말을 하면서도 둘러대는 자신이 공색함을 느낀다. 차라리 사실대로 말할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죽천은 월남을 곁에 두고 천하의 뜻을 준비하는 일을 숨기기 어렵다. 방을 따로 쓸 수도 없다. 3차로 가라고 하신 일본 수신사 유람단 인선의 추진 업무에 대한 계획을 머리로만 할 수는 없는 터놓고 쓰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다 몰라도 월남은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된다. 주의가 편해야 하기에 첫째가 월남을 고향으로 보내야 하고 아무래도 한 달은 혼자서 머리를 짜내야 한다. 물론 월남을 배제할 생각은 아니다. 이번 일본 길에는 월남을 같이 가자 할 생각이다. 이제 월남은 어디에 어떤 일로 동행을 해도 알아서 잘하되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이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출발을 결정한 첫째 조건이다. 결정은 전하께서 하시겠지만 처음 인선은 죽천에게 하라고 하신 전하의 말씀이었으니 월남을 데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월남을 데려가야만 자신이 안정되고 월남은 일본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아무래도 월남에게만큼은 사실을 터놓고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일단 한 달여 혼자 정리를 해서 기초가 세워지면 그때 가서 월남에게 말하기 위해 고향으로 보내려 하는 중이다. 이런 죽천의 속내를 알 길이 없는 월남은 몇 번 영영 빗나가고 있다. 꼭 가라고 하시면 가기는 가겠습니다. 꼭 한 달이나 있다 오라 하셔도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단 가게 되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생각? 무슨 생각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 이 사람 보게나? 하하, 이 나를 협박하시려는가? 죽천이 따끔하게 찌른다. 그렇다. 가게 되면 또 어린 상절한 녀석이 나타날 것이다. 그 녀석만 나타나면 월남이 맥을 못 추겠고 심하게 흔들려 버린다. 게다가 촌떼기 되어 허름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랑하는 월효를 보면 더욱 흔들릴 것이다. 아버지 혜택을 보면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향수병에 쩔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10년 넘은 세월 내내 공부가 입맛에 너무 달고 맛있어서 향수병을 덮어놓고 생각은 살아온 세월인데 내려가게 되면 병이 도저 향수병이 벗겨진다면 다시 올라올 마음도 식을 것 같다. 대감마님, 아무래도 무슨 비밀이 있으신 듯 합니다마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월남은 미묘한 낌새를 느꼈다. 죽천의 표정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내가 없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내려가기가 싫은 월남이다. 고맙네. 죽천은 지금 말해줄까도 생각하다가 만다. 월남은 무슨 비밀이라도 믿을 사람이라는데 의심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은 한결같다. 지금이 상달 초니까 동지달 초순에 올라오시게. 노자와 용돈은 주려고 하네만 자네가 만족할진 모르겠고 아닙니다. 대신 말을 타고 가시게. 가서 말 관리가 불편하겠는가? 뭐 아니면 말고. 예, 타고 가겠습니다. 말 관리 해야죠.
월남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으나 마음이 착잡하다. 다음 12년 세월 속에 묻힌 이야기들 1. 1868년 그러니까 12년 전인 월남 19세에 한양에 왔다. 해가 12번이나 바뀌고 계절이 48번이나 바뀐 오랜 세월이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번개불처럼 가버렸다.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던 세월 12년이라 하겠지만은 월남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반면과 이면에 묻힌 수많은 이야기들, 사연들이 배어있다. 그 사연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귀향길에 곰곰 생각해보는 월남이다. 월남은 생전의 토대가 의식주라 한다면 먹고 자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매일 끼인 때마다 밥상을 받으면 고향에 두고 온 부모와 처자식이 떠오른다. 이제는 무뎌질 때도 되었는가 싶지만 단 하루 어느 한 번도 지웠지 않는다. 나만 잘 먹고 잘 자서 될 일이 아니다. 부모 자식은 지금 무엇을 먹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봄,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죽전이 쌀과 보리를 2가마씩 보내주라 하였다. 그러나 식구가 점점 늘어 지금은 월남 가족 6명과 성제 가족 3명을 합쳐 9식구나 된다. 9식구가 1년을 살려면 이것 가지고는 식량만도 부족한데 사람이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승윤이와 승인이가 공부할 뒷돈을 대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더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매번 충분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다. 모자라는 것은 농사도 짓고 녹통도 받으시니 그런대로 굶기야 하시랴.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게 잘 안된다. 어느 날 몸살이라도 나면 집 생각이 많이 난다. 누가 약재를 구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 가족 중 누가 나보다 지금 더 아프지는 않을지가 궁금해 견디기 힘들어 몇 번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한산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죽천은 한산에 가는 일은 자유롭게 하라고 한 지 오래다. 처음 죽천의 사가로 올 때는 한산에 갈 생각은 말라는 말보다 가면 안 된다는 눈치였었고 부친 희택공은 아예 집을 잊고 살라고도 했었다. 그러나 한산에 가고 짬을 내는 것은 쉽지 않고 가면 또 노자가 있어야 한다. 노자만 가지고 가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돈이 생길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모두 죽천의 목이다. 그렇다고 죽천에게 손을 내밀 일은 아니다. 내밀지 않아도 자주 용돈이라고 주기에 구태여 내미는 것은 월남의 성정에 맞지도 않다. 그렇다면 밥값을 하고 돈값을 하고 고향에 가라면 노자값을 하고 먹고 자는 값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게 늘 부담이다. 돈으로는 할 수가 없다. 걱정 마시오. 공부가 쌓이면 그게 밥값이요. 죽천이 월남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자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았으니 이게 실력이고 이게 국력이고 이게 왕권이고 이게 민권이 되는 날이 올 것이요 하며 기뻐하였다. 죽천에 벅친 경암 박재근 대감이나 대감의 부인 영인 정사품, 아이고 과로가 있네요. 영인 한산 이씨에게는 죽천 외에 자식도 따로 없는지라 가끔 월남을 챙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식솔이 거대 군단이다. 게다가 관무에 따르는 가용돈이 만만치 않다고도 보이지만 그래도 자주 오지 않을 뿐이지 경암대감이 오면 매번 지니고 있게나 하시고는 많을 때는 2원도 주고 1원도 주고 50전도 꺼내주어 그것을 모았다 노자로 쓰고 가용으로도 써왔으나 가용돈은 별 따로 나갈 것이 없다. 전부 월효에게 주고 오게 되는 돈이다. 그러다 보니 둘째도 셋째도 태어나 월남은 스스로 자식복은 많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참에는 벌써 3년이나 고향에 가보지 못한 월남이다.
그렇다고 방 안에서 공부 그저 공부만 한 것도 아니다. 대궐이 궁금하고 임금의 편전이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도무지 대궐에 들어갈 일이 없다. 하지만 경복궁에도 2번 가봤고 창덕궁에는 자주 드나들었다. 처음 경복궁은 하도 가보고 싶어 하니까 죽천이 데리고 갔었다. 편전에는 못 가네. 대궐 담장 너머 밖에만 보지 못했다 하니 내가 황하문 안에 한번 데리고 가 구경을 시켜주지 하고서는 광화문과 홍화문을 지나 권례각사로 데리고 간 것이다. 권례각사란 조정의 신하들이 대궐내에서 근무하는 별개의 전각을 말하는 것이야. 정문으로 들어가니 왼쪽 쪽문 여러 개를 지나 경례로 앞 수정전 왼쪽 편에 있어 대궐 서문 쪽이 권례각사다. 삼정승과 육판사는 광화문 밖 육적거리 근무처로서 의정부 소속이지만 대궐 안에도 별도의 각사가 있었다. 죽천은 권례각사에 가는 날이 많고 여기까지는 데리고 가도 되는 모양이다. 내 식솔일세 누구라고 개별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여기 들렀다 같이 어디 갈 데가 있어서 하고는 말꼬리를 흐려 그저 혼잣말처럼 하는 소리일 뿐 누구도 말을 걸지도 않는다. 권례각사가 이런 것이로구나. 월남은 자세히도 보았다. 그러나 촌딱 장에 온 듯 한구석에서 얌전히 앉아있다가 나온 것이 2번이다. 창덕궁은 여러 번을 드나들었다. 이따가 무엇을 가지고 오라든지 이따가 뭐 가져갈 게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든지 그런 때는 도남문에 가서 죽천 대감의 식솔인데 이런저런 일로 왔다 하면 처음에는 죽천이 이미 말을 해놔서 쉽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도나무를 지키는 군사들과 면이 생겨 어렵지가 않았다. 그래봤자 도나무를 들어서도 우측 금천교를 건너가지는 못했다. 금천교를 건너야만 편전이고 침전이고 들어갈 텐데 오른쪽으로 금천교에서 그저 한 50보 100보 걸어가면 닿는 진선문을 바라만 보고 곧장 왼쪽 권례각사를 향해 왼쪽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대궐에 갈 일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설레고 가슴이 뿌듯하다. 세수도 제대로 하고 의복도 미리 손을 봐놓고 머리도 단정하게 매무새를 잘 하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저 진선문 안으로 들어가 선정전, 시정당, 대조전 앞에까지 가게 되는 날이 올지 벅찬 가슴 그러나 차갑게 그때마다 바로 식어버린다. 12년 속에 묻힌 이야기들 2번째. 죽천의 사가로 처음 온 한두단은 도무지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이 진정되지를 않았었다. 책이 글씨가 참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비춰도 그렇고 이렇게 비춰도 그렇고.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를 배울 때만 해도 장차 할 일이 무엇인지 가늠되지를 않았었다. 마침내 나라를 위한 큰 거리를 벗이 되어달라는 말에 공부에 전념하던 2, 3년 그러니까 나이 22, 3살 때까지만 해도 공부라고 시작은 하였으나 아득하기만 했었다. 차츰 서재에 쌓인 책을 탐독하게 될 즈음에 이르러서야 그제야 월남은 자신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차츰 안정되게 되었다. 말을 타고 각 지방을 다녀오고 왕릉도 참배하고 강화도에도 다녀오자 더욱 해야 할 공부의 끈이 어떤 끈인가도 확연해졌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왠지 새장에 갇힌 새 같기도 하고 어디 감옥소에라도 갇힌 것만 같은 압박감이 가슴을 눌렀다. 공부를 안 하면 눈치가 보이고 때때로 공부의 줄을 잡을 기력이 약해지면 중압감의 힘도 들었다. 그러나 그런 압박에서 해방된 지 오래다. 죽천은 자주 말했다. 월남, 공부는
머리 회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좀 바람도 쐬면서 놀기도 하며 하시게. 내가 종일 나가는 날은 한양 구경도 다니게나 하루를 다니든지 이틀 사흘을 다니든지 나한테 편하게 말이나 하고 나가 돌아도 다니라고. 또 꼭 공부는 공부할 때야만 머리에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네. 반대로 잘 때도 머리에 쌓이고 나가 돌아다닐 때 머리에 저장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죽으라고 책만 펼치고 앉아있으면 약효가 나는 경우도 많아. 약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아. 펼치고 앉아있으면 약효과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 하면서 한양성도 올라가 보고 사대문 밖에도 좀 나가보고 한강 나루터에도 좀 가보고 인왕산이고 북한산이고 관악산에도 가서 바람도 쐬고 세상 구경도 해야 되지 않겠소? 묻고는 이복의 전무기 부르고 하는 말이 월남 서방님이 바람 쐬러 가자 하거든 집숙한 댁에서 밥도 싸가지고 같이도 나가 월남이 발동무도 되어주기에 단 월남과 같이 가거든 나하고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잘 모시고 다녀야 하네 하고 라고까지 말한 게 벌써 몇 년 전인지도 모른다. 월남은 철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육적거리를 다녀도 보고 인왕산에도 올라 다녔다. 말을 타고 인천 바닷가에는 여러 번 가서 바닷바람을 쏘이기도 했다. 광진나루, 한강나루, 마포나루, 양화나루도 가고 걸어서 성안과 성밖을 다니기도 했다. 자주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이 줄곧 들어앉아 책만 보는 것보다 신선하여 머리 회전이 더 잘 되는 것을 여실하게 알게 되면서 그만 돌아다니는 맛도 알게 되었다. 인왕산에 올라 대궐지붕을 종일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매번 오만 가지 생각이 휘몰아친다. 부친 희택공도 보이고 월요 생각도 난다. 한양성 초소를 지키는 군사에게 때로는 가져온 떡을 주며 같이 먹자도 하여 여기저기 면이 익은 사람도 많아졌다. 니시오 처음에는 경계하는 말로 막으리 한 적도 있으나 죽천을 모르면 경암을 알고 경암을 모르면 죽천을 알더니만 나중에는 월남의 호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봄에 꽃이 만바라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송심증이 나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또 때를 놓칠까요? 철철마다 한양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도 안 하면 좀이 쑤시는 짓거리가 되어버렸다. 겨울이 되면 눈밭을 헤집고 구태여 산을 오르기도 했다. 장마가 심하면 나루터가 궁금해 견디지 못해 물구경도 나갔다. 때때로 죽천과도 동행했다. 아예 월남이 안내자가 될 때가 더 많아졌다. 네 댁 초상이라도 나면 자네도 같이 가도 될 만한 자리야 하면서 같이 가자고도 했다. 때로는 월남을 대신 보내기도 했다. 돌, 생신, 결혼, 한갑주의도 동행하거나 혼자 가라고 한 일도 있어 참 많다. 가면 떡 벌어지게 잘 먹고 대접을 잘 받는 경우도 많다. 네, 제2권의 3부 읽어드리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가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이것이 무슨 뭐 인기를 위해서 책 읽게 하는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다면 책을 돈 있어 산들 뭐 하겠습니까? 사지도 못하는 분보다도 살 수 있는 분은 사면 좋고요. 뭡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게 더 큰 비극 아니겠어요? 제가 이 75부작을 천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 읽으려면 1시간 정도 40분 뭐에서 50분 걸리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제작을 하려면 한 5시간 걸립니다. 영상을 올리는 하루 출근해서 하루 하는 일 그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부지런히 해서 오늘이 벌써 10월 12일이로군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습니다. 주일 오후인데 예,
하여튼 이 가을에 75부작을 다 읽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제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